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입니다. 12조 원이 넘는 5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군은 무기 도입 가격이 올랐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임무가 겹친다고 판단해 사업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파치 및 한국형 비젤 장갑차 도입 취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과 합동화력함 건조가 취소된 것은 울산급 배치포 다운그레이드 건조에 이어 연이은 사업 축소 및 폐기입니다. 해군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건조함선에 대한 톤수 확대를 얻을 수 있을지 규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5대 무기 도입 사업 취소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파치 추가 도입 대신 유무인 복합 무기로. 군은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육군은 약 1조 9천억 원이 투입된 1차 사업을 통해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36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3조 3천억 원을 책정했으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4조 6,655억 원 규모로 1조 3천억 원 예산이 초과한 것입니다. 아파치 한 대당 가격이 440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오른 셈입니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유무인 복합체계나 무인 공격기 등으로 아파치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미군도 공격 헬기에서 무인 공격기로 대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격 헬기는 한 번 출격 시 전장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무인 공격기는 최소 12시간 이상 상공에 머물면서 정찰 임무까지 수행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황에 따라 즉시 공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미뤄온 공격 헬기 배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 공격기가 도입된다면 아파치 추가 도입보다 더 강력한 공중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한국형 비젤 장갑차 사업 취소. 한국형 비젤 경장갑차량 도입 사업도 취소되었습니다. 육군 신속 대응사단 경장갑차량 2대를 대형 기동 헬기 치누크에 실어 적진에 투입하기로 했었습니다. 신속 대응사단 예하 특공여단 병력이 탑승해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아 방산사업부는 개발에 나섰으며 독일 라인메탈과 손을 잡고 비젤 장갑차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전투 중량은 4.8톤급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요구에도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 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직도입할 경장갑 차량도 마땅히 못 찾아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특수작전용 경저수 차량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의 꿈 경항공모함 대신 무인전력 지휘함 대체. 해군의 꿈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항공모함은 단일 함정으로 최대 규모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만재 6만톤급 전후에 30대 이상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 도입으로 변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방산 기업들은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국내외 업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카이와 손잡고 함재기 운용 분야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포석을 내세웠으며 KF-11N 전투기까지 컨셉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전술인문기 사업에서 록히드마틴과 협업하여 F-50을 기반으로 함재기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함을 개발한 박콕사와 파트너십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독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과 이탈리아 항공모함을 건조한 이탈리아 국영조선소 피칸트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군은 국방정책연구 등을 고려해 경항공모함을 포기하고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탑재한 다목적 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대체한다는 방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국들이 항공모함을 앞세워 도발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 항모 2척은 보유해야만 항공모함의 상시 운영 및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높은 유지비와 운영인력 그리고 함재기 구매 비용까지 많은 문제가 있어 실현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 전력의 핵심인 무인함대를 이끌 무인 전력 지휘함 건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하고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대 6만 톤급까지 검토했던 항공모함을 10분의 1 수준인 함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합동 화력함을 포기하고 구축함 미사일 늘리기로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합동 화력함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는 함으로 해군은 미국 아그널식과 주말트급과 같은 한국형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하너오션은 2023년 개념 설계 계약을 따냈고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 화력함은 8,000톤급으로 90기가 넘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15기가 신형 탄도미사일로 채웠으며 세 척이 동시에 발사할 경우 최대 45발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군은 고비행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할 경우 생존성이 취약하고 육군의 미사일과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합동 화력함 대신 구축함의 미사일 수를 늘려 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아그널십을 운영하는 것보단 다수의 구축함에 무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미국이 아그널십 도입을 포기한 이유였는데 우리 군도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해군은 함선의 미사일 탑재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했는데 빠르면 울산급 배치포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울산급 배치포가 배치3와 동일한 함선으로 건조된다는 것에 벗어나 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함선의 크기를 늘릴 때 확장성을 고려해 여유있게 톤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울산급 배치포를 5,000톤급 범용 이지스 호위함으로 건조하고 KDX 구축함에는 KVLS2 16세를 추가한다면 아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시통제기 도입 취소하고 무인항공기 도입 우선. 공군이 합동이동 표적 감시통제기 도입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는 지상을 감시하고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미 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입니다. 각종 탑재 장비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 노스럽 크루먼사도 사업에 뛰어들면서 제이스타K를 공개하고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의 항공우주회사 IAI와 항공우주산업 카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은 비용과 도입 시기를 감안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군의 최대 수건인 사업인 경항공모함 사업의 취소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며 이는 대외 정책과 연동되는 사업인데 탄핵될 정부가 이런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현 국방부 군부와 친일을 앞장섰던 현 정부가 우리 해군을 죽이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항공모함 사업과 합동화력함 사업 취소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